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92화 원하는 바가 실제 이루어질지 의문이 들 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작두 강동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원하는 바가 실제 이루어질지 의문이 들 때라는 주제인데요. 먼저 이런 질문부터 좀 해보고 싶긴 해요. 두 분은 자기 인생을 통해서 좀 원하는 바, 내 이것만은 좀 실현시키고 싶다 이런 게 있습니까? 이건 꿈하고는 약간 틀리죠, 그죠? 예. 뭐 비슷할 수도 있고 있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잘 안 돼서 예, 아직도 그 과정 중에 있는 예, 건데 예. 그냥 한마디로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면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예. 크게 얘기하면 그 안에 뭐 세부적인 것도 음. 있지만 일부는 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이 많이 좀 남한테 있죠. 도움이 예, 되는 예. 삶을 살고 싶다. 사실 제가 이 질문이 그거 아시죠? 메슬로의 욕구 5단계설 중에 제일 5수준, 제일 높은 수준이 자아 실현의 욕구잖아요. 욕구가 관련된 질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하면 내 인생 진짜 잘 살았다. 내가 나를 실현했구나. 이렇게 느끼는 그 무언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뭐 것도 맞는데 좀 약간 더 구체적인 무언가 질문이 좀 어렵죠. 자유인님은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욕구 중에서 뭐 최고의 욕구라고 우리가 이제 예. 이야기들 하는 거고 예. 자기 인생에 가장 큰 의미를 주는 무엇인가를 찾아서 실현하는 것 이렇게 할 텐데 글쎄요 뭐 그런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약간 들긴 하는데 근데 제가 원하는 그 삶의 모습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버지로서의 이제 자식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그리고 나서 그 책임을 다한 시점부터는 약간 이제 아내하고 여행하는 삶.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여행을 갔다 오면서 이제 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살고 싶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똑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여행하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들 잘 키워놓고 네네. 애들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그 다음은 이제 그 책임을 떠나서는 부부끼리 네. 이렇게 그래서 여행하면서 뭐 오순도순 보헤미안 스타일로 예. 해서 뭐 돈이 넘쳐나서 여행을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좀 즐기면서 오케이. 예. 살 수 좋네요, 있는 삶 그죠? 이런 거를 해보자라고 좋네요, 했고 동의를 했고 예. 그러면 책임만 다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지금처럼 쭉 살면 그게 실현된다고 믿으세요? 예상하세요?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의지의 이거는 문제.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갖춰지면 그걸 할 수 있을 텐데라기보다는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여행하는 삶은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가능하다. 의지의 문제 뭐 당연히 뒤따르겠지만 조건을 만들어내는 실질적인 해법도 사실은 또 찾아야 되는 것이기도 할 거다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저도 뭐 비슷한 꿈이 있기도 하고 한데 제가 꼭 머스트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규모는 관계없이 장학재단을 하나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이건 뭐 제가 젊은 시절에 대학 시절에 누군가한테 그 혜택을 제가 사적으로 받은 적이 있었던 거에 대한 최소한의 빚 갚는 행위다라는 이런 생각도 좀 있기도 하고 장학재단. 뭐 기타 등등의 비슷한 여행의 얘기도 있고 뭐 이렇기도 한데 자녀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는 건 전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경제적으로 그들한테 뭔가 독립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를 내가 책임을 다하는 거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한 발 더 나가면 진짜 책임을 진다는 건 그게 아닌 것 같아. 어떠한 세상살이를 해나가는 과정에 어떤 잡을 갖고 어떤 상황을 접하더라도 그걸 옳은 자신의 어떤 가치로
쭉 돌파해내든 우회하든 떳떳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정신 세계가 잘 갖춰져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더 커요. 어떤 면에서. 그리고 그걸 뭐 제가 일부러 강요할 것도 아니고 지들도 경험하고 학습해 오면서 꾸준하게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 근데 주도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그렇지. 수 있는 예. 그죠? 예, 내면 네. 이런 거네요. 그죠? 근데 그것을 의지만 가지면 다 되는 거냐? 라고 했을 때 의지는 뭐 당연히 필요한데 실제 해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기도 해야 되고 이런 거에는 풀어야 될 숙제가 좀 많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작두님처럼 정신적인 면이다 이러면 부모가 할 수 있는 영역과 하지 못하는 영역, 그죠? 그렇습니다. 또 네. 부모의 일부의 영향과 자기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세상과 만나는 과정에 정립한 가치관이나 세계관, 인생관 그렇지. 이런 것들이 뭐 추가로 되는 거니까 네. 부모의 책임이 뭐 100%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긴 하겠네요. 제 관점에서는 작두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좀 구체적인 사안으로 물어보면 작두님처럼 이제 장학재단을 하고 싶다.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 만들고 싶다. 뭐 규모에 관계없이. 근데 지금처럼 살면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예상하세요? 꼭 하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는데 네. 결코 쉽지가 않아서 그죠?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죠? 일단은 그건 자금을 좀 음. 기본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 연대가 필요한 거죠. 그럼, 연대가 필요하기도 네. 하고 연대도 네. 가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필요해? 저는 일단 많이 확장하기보단 작은 규모의 금액이라도 그걸 셋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이런 사람들한테 뭐 자기 실현이란 표현은 잘 안 쓰는 표현이니까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꿈이나 버킷리스트가 뭡니까? 이러면 사람들이 얘기를 막 해요, 그죠? 그리고 언제가 될 것 같냐? 이러면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건 미래에 대한 얘기잖아요. 현실에 와서 요즘 먹고 사는 게 어떠세요? 이러면 다들 죽겠다는 거야. 내 얘기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이루고 실현하고 싶은 바와 현실을 이렇게 일직선으로 연장을 하면 현재 일직선을 쭉 연장을 했을 때 그 끝이 그 자기가 실현하고 싶은 바와 맞닿아 있는 경우가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현실은 구려. 예, 그죠? 그래서 대체로 될 것 같냐 이러면 뭐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자유롭게 얘기를 하나 그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따져보면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객관적인 삼자적 시각에서 봤을 예, 때 그죠? 택도 없는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경우가 많은 그쵸? 거죠. 예, 그래서 오늘 내 얘기도 그런 거예요. 그죠? 살면서 자기가 원하는 바가 다들 있긴 할 텐데 실제 이루어질까나 곰곰이 스스로한테 이제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으면 의문이 들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거창하게 이제 주제는 자기 실현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자기 실현이라고 하면 자기가 원하는 바를 실제 이루는 걸 뜻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이런 거예요. 뭘 갖는다, 뭘 얻는다 이게 아니라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그것을 실현하며 사는 걸 말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인생을 얼마나 잘 살았는지 여부는 얼마나 자기 실현을 했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살다 보면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고 그걸 실현하며 살 것인가 또 아니면 뭐 다른 가치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가령 고등학생이 대학을 갈 때도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과 관련된 학과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졸업 후에 그냥 취직 잘 되고 돈 많이 버는 학과를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죠. 또 여성이 결혼을 하면 현모양처가 될 건지 아니면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한 커리어를 계속 쌓을 건지를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그런 고민들 해보신 적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지금도 뭐 끊임없는 그 네. 선택의 연속선상이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의 순간에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하는 건
그때그때 기분에 좌우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당사자의 인생관이나 철학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하자면 자기 실현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강한가 아닌가에 따라서 개개인의 선택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도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음악 예를 자주 드는데 저는 음악을 잘 못합니다만 이런 사람이 있긴 하더라고요. 음악을 좋아하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의 집은 5대째 같은 장소에서 유명한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대째 장사를 계속하다 보니까 얼마나 유명하겠습니까, 그죠? 그 음식점은 항상 손님들로 넘쳐나죠. 당연히 돈도 굉장히 잘 법니다. 아버지는 독자인 아들이 자기의 가업을 물려받길 바래요. 그러니까 아들이 가게를 물려받기만 하면 이미 쌓아놓은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간 전통 때문에 웬만하면 장사도 잘 될 것이고 돈도 뭐 웬만한 직장인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아들 녀석이 독자인 아들 녀석이 아버지의 바람과는 달리 음악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음악을 하게 되면 음악으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밥 벌어먹고 살기도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아들은 아버지 바람대로 가업을 이어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음악의 길을 택하는 게 좋을까요? 만약 주변에 친구라면 이 친구한테 조언한다 이런 뭐라고 하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일단 그 집 아들이 네. 부럽다. 나도 저 집 아들처럼 태어나고 싶다. 그런 생각 들죠, 그죠? 뭐 요런 정도는 우리가 지난번 할 때 이미 결론 내지 않았네. 반항하라. 그죠? 근데 자기의 저는 위대한 삶을 살아라. 실제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을 제가 접해 본 적이 꽤 있어요. 근데 어떤 선택하던가요? 아버지를 쫓아가던데요. 그렇죠. 실제 그렇습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 정답은 존재하지 않죠. 안전하게 가업을 물려받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불확실하더라도 자기가 원하던 음악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뭐 각자의 자유죠. 근데 가업을 물려받는 선택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음악을 포기해야 되죠. 반면에 음악의 길을 선택한다면 자기가 원하는 걸 해서 뭐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 선택으로 인해서 안전함은 포기해야 됩니다. 대체로 이제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불확실한 음악보다는 그죠? 안전한 가업을 잇는 편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실 회피 선양. 그렇죠? 그런 것도 맞고요. 그죠? 이처럼 사람들은 선택을 함에 있어 불확실성은 피하려 하고 안전함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특히 잘못되었을 때 리스크가 너무 큰 경우에는 그 길 가지 말라라고 조언을 하죠.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런 좀 근원적인 질문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의 중요한 선택에 있어서 안전함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건 현명한 태도일까? 어떻게 보시죠? 저는 이렇게 안전함을 중심에 두고 살지를 않아 와서 이건 자유인님이 한번. 작두님은 그죠? 그렇고 자유인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사안에 따라 틀리긴 한데 뭐 안전함이 필요할 때도 있고 뭐 그렇죠? 안전함보다는 그래도 기회를 좀 찾아서 음. 해야 될 때도 있는데 예. 전반적으로 안전함을 추구하는 행태 왜 그런지는 뭐 다 이해할 그렇죠. 만한 내용이죠. 그렇죠. 뭐. 예. 근데 이제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죠, 그죠? 각자의 인생관, 가치관의 문제일 뿐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독일 소설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유명한 소설을 좀 읽어보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잠깐 헤르만 헤세가 누구인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77년 신학자 집안에서 태어난 헤르만 헤세는 철학, 종교, 정의와 같은 이념들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가문의 의무이자 숙명이라고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내면에 억누를 수 없는 창조의 열정을 가지고 있던 헤세는 신학교를 뛰쳐나오고 자살을 기도하고 일반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기도 합니다. 7세에 시계공장 견습공으로 취직한 그는 방황과 탈선과 절망 속에서도 문학에 대한 열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후 수많은 소설과 시, 단편집, 우화집, 여행기, 평론, 서한집 등 다수의 간행물을 집필하였습니다. 주요 작품으로 수레바퀴 밑에서, 데미안, 스타르타 등이 있으며
유리알 유희로 1946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일생에 걸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헤세는 1962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자기 실현을 위해 한시도 쉬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였으며 뇌출혈로 사망한 후 아본디우 묘지에 안치되었습니다. 끝. 소설 데미안 다 읽어보셨을 텐데 네. 데미안은 에밀 싱클레어라는 소년의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소재로 하고 있죠. 소설의 중심 주제가 자기 실현이에요. 그래서 헤르만 헤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이다 라면서 인간은 누구나 자기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알아내고 그 껍질을 벗겨서 진정한 자신의 본성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헤세는 그 길을 자기 실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메슬로우 욕구 5단계설에 얘기하는 자아 실현하고는 약간 개념이 틀립니다. 말하자면 헤세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자기 실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자기의 본성을 발견하고 진정한 자기 자신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네. 어쨌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막 자기 실현했을 때 우리가 자꾸 직업이랑 이렇게 연계해서 생각하면 참 미치가 잘 안 되긴 그렇죠. 하는데 예. 앞에 보면 어쨌든 자신이 원하는 음악 하는 예. 길을 가라. 예. 가업을 물려받기보다 예. 이게 더 맞는 얘기 같은 게. 그렇죠. 그게 이제 자기 실현의 관점. 그러니까 네. 자신의 본성을 발견하는 네. 그에는 거기가 좀 더 현재 부합한다고 보고 아마 헤세라면 야 가업 물려받지 말고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진짜 음악을 원한다면 그 길로 기꺼이 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게 더 현명하지 않나요? 물려받고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고 지는 음악해. 이게 좋은 방법 아닌가? 그렇죠. 근데 그거가 그 방법이긴 한데 그건 이제 궁극적인 방향이 아니라 궁극적인 방향을 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음악을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농담한 예, 겁니다. 그죠? 예. 예. 헤세는 자기 실현, 다시 말해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을 찾기 위해서는 기존의 규범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해서 데미안에는 이런 제일 유명한 문장 이게 나오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결국 그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자기 실현의 길은 기존의 규범, 다시 말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알을 깨트려야 됩니다. 책에서도 주인공 싱클레어는 자기 자신에게 이르기 위해서 기존의 규범들, 책에서는 뭐 아버지나 종교나 도덕적 규범 이런 것들의 속박에 괴로워하면서도 그게 진짜 맞는지를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고 있죠. 그죠? 앞에 제가 사례에서 5년째 하고 있는 음식점인 가업을 물려받아야 된다라는 아버지의 생각도 일종의 규범이죠. 그죠? 그러니까 자신을 감싸고 있는 일종의 껍질입니다. 아들이 진정한 자신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자기를 감싸고 있는 규범과 투쟁을 해서 기존의 세계를 깨트려야 하는 거죠. 투쟁을 통해 속박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자신에게 이를 수 있으며 자아 실현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네. 어쨌든 뭐 자기 실현이 좋다, 의미 있다라는 거는 뭐 두말할 얘기가 없는데 네. 그를 위해서는 기존의 어떤 규범 이런 것들과 이제 투쟁하라라고 네. 하는 이제 헤세의 주장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좀 과격하게 들리기도 하고 더 문제는 이 대상들 내가 투쟁해야 되는 대상들이 대부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렇죠. 만만치 않죠.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네, 생각이 그죠? 좀 드네요. 그 헤세가 투쟁을 했으라도 우리 투쟁이란 단어가 지난번에 했던 반항이란 네. 단어처럼 좀 부정적인데 이 헤세는 부정적으로 본 건 아니에요. 투쟁을 했으라도 자기를 실현하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러면 그건 우리 개개인의 인생은 단 한 번만 주어지는 매우 소중하고 특별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세는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은 그저 그 자신일 뿐만 아니라 일회적이고 아주 특별하고 어떤 경우에도 중요하며 주목할 만한 존재다.
그러니까 헤세는 삶이 반복된다는 유네스를 부정을 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는 인생은 단 한 번만 주어지는 것으로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일회적인 거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 자기 인생은 1000년 전에도 없었고 100년 전에도 존재하지 않았고 100년 후나 1000년 후에도 존재하지 않을 단 한 번의 기회인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딱 한 번 주어진 현재 삶을 충실해야 되며 자기 자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문의 영광을 잊고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얘기라는 거죠. 네. 뭐 최근에 이제 뭐 욜로 이런 것들이 또 한참 유행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지나가지고 욜로 하다가 골로 간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뭐 그 얘기가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아들이 아버지의 그 기대에 반항을 했듯이 그러는 순간에 또 아버지도 아들의 그런 반응에 대해서 더 큰 그쵸? 저항과 힘으로 그쵸. 억압과 누르려고 하고. 압박과 협박 그쵸? 이런 것들이 이제 찾아오게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자기 실현의 길이 말은 쉬운데 실제 행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헤세도 데미안의 첫 대목에 자기 실현의 길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표현해 뒀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 속에서 솟아나오려는 것, 그게 자기 본성이죠. 내 속에서 솟아나오려는 것, 바로 그것을 나는 살아보려고 했다. 왜 그것이 그토록 어려웠을까? 아마 그러니까 자기 실현이 어렵다는 거예요. 아마도 앞의 사례에서 아버지는 자기 실현하겠다면서 음악의 길을 선택한 아들을 긍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헤세도 자기 실현의 길을 투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기 실현을 위해서 투쟁의 길을 선택한 아들은 이제 자기 본성대로 살려고 하고 있죠. 그렇죠? 하지만 투쟁의 길이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그죠? 음악을 택함으로써 투쟁을 선택한 아들의 길이 이제 그죠? 뭐 편안하지 않죠. 아버지가 이제 아들한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일단 뭐 그럼 나가. 그죠? 뭐 심한 경우에는 연을 끊겠다. 그렇죠. 뭐 땡전 한 푼 없어. 뭐 이런 그럴 수 거죠. 있습니다. 그죠? 그럴 수도 있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궁극적으로 세월이 많이 지나서 아버지가 죽을 때쯤 되면 네.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 내 인생도 꼭 돈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죠? 예. 그 자기 실현의 길을 선택한 아들에게는 어쩌면 더 큰 고통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헤세도 자기 실현의 길을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죠. 해서 자기 실현의 길을 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사람들을 위해 헤세는 에바 부인의 말을 빌어서 다음과 같은 위안의 말을 남겨두었습니다. 소설의 한 대목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서 그건 자기 실현입니다. 그건 늘 어려워요. 태어나는 것은요. 아시죠?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애를 쓰지요.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그 길이 그렇게 어렵기만 했나요? 아름답지는 않았나요? 혹시 더 아름답고 더 쉬운 길을 알았던가요? 그러니까 자기 실현의 길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 알을 깨고 나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곳곳에 절망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그렇게 어렵기만 한 건 아니죠. 한편으로는 자기 실현의 길은 아름답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닦여진 포장도로를 가는 것보다는 좀 구불구불하고 불편하지만 좀 그런 그 낭만이 있는 오솔길을 가는 게 더 아름다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게 자기 실현, 자아 실현이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또는 지향하는 바가 아니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그렇죠. 고통, 시련 이런 게 그렇습니다. 뒤따라요. 그죠? 예. 이걸 극복하거나 이걸 감내할 수 있는 용기, 힘이 없으면 예. 갈 수 없는 길인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이나 내가 가려는 길 앞에 절망이나 고통이나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나에게 이르는 길이다라고 생각해서 어려운 길을 선택한 사람의 삶은 좀 너무 편안한 길, 그죠? 이런 길을 선택한 사람보다 아름답습니다. 헤세는 우리들에게 절망과 고통 때문에 자기 실현의 길을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이런 위로의 말도 남겼죠.
신이 우리에게 절망을 보내는 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이다. 비록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기 자신에 이르는 길을 선택하고 자기 실현을 하며 사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각자 나는 얼마나 자기 실현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네요. 예. 인생 살면서 이룩하기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 자기 실현 예. 이런 주제인 것 같고, 이게 된 사람들이 마지막 죽을 때 원 없이 살았다 뭐 네, 이런 유언을 남길 것 그죠? 같아요. 소풍 왔다 갔다 뭐 이런 천상병 시인의 네. 얘기처럼 할 수도 있겠죠. 예. 제일 부러운 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나이가 같이 들어가는데 점점 자신의 꿈에 다가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끝내주죠. 점점 애초에 얘기했던 것과 멀어지는 삶을 사는 삶, 이런 사람들도 보게 되는데 사실 후자가 더 많죠, 네, 주변에는. 그렇죠. 근데 그게 뭐 그렇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 사람이 뭘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이런저런 선택의 과정 속에서 뭔가 좀 더 이렇게 잘해볼 수는 없었을까라는 후회는 항상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그게 아닌가 싶어요. 애초에 이런 자기 실현에 대한 생각 자체를 평소에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뭘 먹고 싶다, 누구를 만나고 싶다, 뭐 여행을 하고 싶다, 쉬고 싶다, 뭐 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작 그래서 나는 나의 자기 실현이라는 목표 자체를 생각하는 기회 자체를 많이 안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좀 갖는 것. 그런 면에서 아주 오늘 중요하죠. 얘기가 되게 예. 중요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 실현을 못하는 이유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네. 다시 얘기하면 자기 내면과 깊이 있는 대화를 안 하기 때문에 자기 실현이라는 생각 자체를 떠올리지 않은 거죠. 왜? 네. 자기가 자기를 모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면과의 대화 이런 것들은 자기 실현을 위한 전제가 되기도 합니다. 예, 그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하죠.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제 가끔 이런 뭐 자아 실현 관련해서 또는 꿈을 이루는 거, 뭐 목표를 이뤄가는 인생, 또 그 속에서 뭐 행복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이야기도 하고 가끔 생각도 해보는데, 내가 이 인생 살면서 이루어야 될 진정한 내 가장 저면의 욕구, 원하는 게 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선 나이가 들었다고 분명해지는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또 우리 그런 생각만 하고 살 만큼 현실은 녹록하고 편안하지도 아, 않고, 그렇죠. 그렇다면 기왕에 살 거 휩쓸려 사는 것보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그리고 고통과 시련을 조금 더 감내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참 좋은 방향 아닐까, 이런 생각 해보면서 처음에 질문했다시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로 봤을 때 이루어질 것 같냐? 이 얘기가 마음에 무지하게 계속 걸리는데 점검을 끊임없이 하게 만들어주는 또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서 오늘 우울한 마음의 심정이긴 한데 한번 가봐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가보자. 자, 네. 한줄평이 아니라 평론을 해주셨습니다. 자, 성철. 예. 사실 저는 올해 제가 이제 제 인생에서 이제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지난한 싸움을 해 오던 어떤 상황을 나름대로 이렇게 좀 결판, 결론을 낸 네. 해이기도 네.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것들을 내가 빨리 해결하지 못해서 네. 허송세월했던 시간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요 주제하고 관련해서 제가 할 말은 아닐 수도 있겠으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내 생각대로 살기에도 인생은 짧다. 좋습니다. 역시 한줄 평의 대가야. 네, 맞습니다. 오늘은 원하는 바가 실제 이루어질지 의문이 들 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살면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죠. 이건 자기 실현에 대한 의문인데요. 소설가 헤르만 헤세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이다라고 하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자기 실현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자기 실현이란 자신의 본성을 발견하고 진정한 자식이 자신에게 이르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자기 실현이 중요한 이유는 모든 사람의 인생은 단 한 번만 주어지는 아주 소중하고 특별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헤세는 그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자기 실현을 위해서는 투쟁을 했으라도 자기를 감싸고 있는 속박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자기 실현의 길에는 절망과 고통이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헤세는 절망과 고통 때문에 자기 실현의 길을 두려워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를 합니다. 절망과 고통,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실현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는 훨씬 아름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92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